저는 개인 유튜버이기 이전에 학생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하고 학생으로서 생각을 해본 결과 학생 인권 조례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신빙성 있고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여 최근 학생 인권 조례 반대 운동에 힘쓰고 계시는 매곡중학교 학생부장 선생님이신 손덕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십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 조례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의 악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이 대립되는 관계로 비춰지는 것 그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교에서 학교 교육 공동체 안에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 이렇게 세 공동체가 협의의 과정 그리고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배울 수가 없게 되고 조례라는 강제적인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져야만 되는, 근데 그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악의적이고 비교육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인권을 루소가 이야기한 천부인권 사상에서 나온 그런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권리입니다. 그건 학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있고 학부모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권이라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권리들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너무 많은 그런 학생인권 조례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권리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학생들의 그런 책임과 의무는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그런 교육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권리의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과 의무가 없는 그런 권리가 진정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돈을 내는 의무를 다했을 때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그런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 그런 권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그런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것들도 같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학생들의 혼란스러운 그런 지식들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권리만으로 포장된 그런 잘못된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권리 중에 어떤 것이 문제인가요? 학생인권 조례는 쉽게 말해서 학생들을 성인으로 인정하라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성인과 같이 술과 담배를 허용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성인들이 하는 그런 성관계도 허용을 하라고 그러고, 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적지향 즉 동성애, 그리고 동성혼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이나 피어싱, 그리고 문신 하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발 염색이나 복장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기가 잠잘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선생님께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선생님을 심지어 고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그런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심지어 특목고나 이런 데에서는 노동권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올바르게 지도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의 그런 생활 지도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학생들에게 그런 과도한 성인의 그런 논리들을 적용을 시켜서 학생들의 가치관을 그리고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나요? 우선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라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그런 권리를 무시하게 되고, 또 자신만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또 선생님 간의 그런 선생님과의 대립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고발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수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되는, 역으로 다른 학생들의 그런 학습권을 침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는 경외심을 가진 그런 관계가 옳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선생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워갈 수가 있는데, 선생님을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학생이 앉아있다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 간의 그런 사제지 간의 그런 정들이 쌓이지 못하게 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문제들이 가정과 사회에서도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만을 권리만을 주장을 하면서 그런 불평 불만을 부모님께 표출을 하고 사회에 표출을 하고 해서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인간으로 자라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 되고, 또 그런 변화가 가장 제가 교사로서 두렵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혹시 실제 사례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학생부장을 7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우리 울산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등교 시에 여학생이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 교복에 슬리퍼를 신고 껌을 씹으면서 들어온다. 지도를 하려고 해도 학생은 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온몸에 문신한 남학생이 교복을 잃어버렸다면서 나시와 반바지를 입고 또 슬리퍼를 신고 들어와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지각하는 남학생에게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해서 가방 좀 보자라고 이렇게 소지품 검사를 요구를 해도 저는 사생활의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소지품 검사를 거부를 할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이 힘들어서 잠잔다고 하루 종일 잠자는 학생을 깨워도 자기는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인해서 휴식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너무 심하게 떠들어서 학생들 방해되니까 너 나가 있거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학생은 저는 학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 교실을 나가지 않고 버티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기록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사에게 고쳐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대드는 학생들, 이것은 제1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에 관한 요구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남학생 2명이 화장실에서 키스를 하면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학생을 지도를 하려고 해도 5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적 지향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일진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술, 담배, 음란물을 돌려보면서 일탈 행위를 하더라도 제13조에 원하는 인간관계를 존중받을 권리, 자기네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 내용을 불문하고 그것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그런 것들을 성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조차도 원하는 인간관계에 존중받을 권리 때문에 또 성적 지향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때문에 지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은 차별금지법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동성애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분명히 그 동성애의 남성과 남성 간의 성관계로 인해서 또 에이즈가 발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천적이라는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많은 논란이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SNS 연락을 통해 가지고 모텔에 간 여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 여학생도 원하는 인간관계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해서 갔다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끼리,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인데요, 낙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성관계를 가지면서 만약에 여학생이 한 명이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낙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지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남학생이 자신의 얼굴 사진과 또 음란한 사진들을 이렇게 막 조합을 해가지고 SNS에 올렸다. 이런 것들도 자신이 의사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에 해당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지도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사람들이 체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체벌하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니냐. 학생들을 요즘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인격을 무시하면서 때리시는 선생님들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계신다고 하면 신고하십시오. 112에 신고하고 117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십시오. 그런 선생님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는 그런 것들까지 위축시키고 체벌이라는 문제를 대두시켜가지고 선생님이 마치 학생들의 인권 침해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선생님은 이미 형법과 아동복지법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법의 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아동을 학대하고 또 아이들을 체벌을 인해 가지고 형법으로 벌금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은 10년 동안 그 관련 직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아주 중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들로 선생님의 올바른 지도까지 이렇게 위축시킨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선생님의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곳이 학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교가 행복한 학교고 또 진정한 가르침이 살아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제자들이 나중에 자라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선생님들이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진정한 행복한 학교고, 또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으로 학생의 인권이 지켜지고 선생님의 인권도 지켜지고 그리고 모든 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합니다.